여러분, 1959년 3월 10일 아침 도쿄 스기나미구의 젠푸쿠지라는 옆의 강가에서 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변사체는 옷을 입은 채로 하늘을 보고 강물에 떠있는 상태였는데요. 일본 경찰은 처음에 이 사건을 자살로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젠푸쿠지 강은요, 폭은 10m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아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되게 얕은 수심의 강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자가 들어가 있는데 한 종아리 정도밖에 물이 오지 않아요. 이게 사건 당시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얕은 수심인데 여기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들었다? 그래서 죽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익사하거나 자살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얕은데?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 결국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요. 바로 해당 여성의 시신을 부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피해자의 사망 사인은요, 목졸림, 교살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피해자 여성의 성기 안에서 O형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정액이 발견이 됐고요. 팬티 부분에선 A형과 AB형 남자의 정액도 추가로 발견이 됐습니다. 팬티에서. 몸 안에서는 O, 팬티에서는 A형과 AB.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망하기 약 10시간 전쯤에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은 과연 누구였던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이 피해자의 신원은요, 당시 27살의 타케가와 토모코라는 여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토모코 여성은요, BOAC라는 영국 해외 항공회사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스튜어디스였어요. 스튜어디스. 이 토모코는요, 죽기 1년 전인 1958년 12월경에 이 BOAC라는 항공사가 고용한 8명의 일본인 스튜어디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토모코를 비롯한 일본인 스튜어디스들은요, 이듬해까지 영국 런던의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 사건이 발생되기 약 2주 전쯤인 1959년 2월 27일에 이제 일본으로 귀국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런던 본사에서 교육받고 사건 발생 2주 전쯤에 일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뒤인 이제 3월 13일경에 이제 비행기에 탑승해서 첫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13일이 되기 3일 전인 3월 10일경에 아침에 토모코가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젠푸쿠지 강에서. 경찰이 파악한 토모코의 당일 행적은요, 이 토모코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3시경에 세타가야에 있었던 스튜어디스들의 숙소에서 이 토모코가 외출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때 토모코는요, 자기 이제 직장 동료들한테 나 코마고메에 있는 숙부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거기 갔다 올게 하고 말을 한 뒤에 외출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코마고메에 이제 다카하시 고로라는 숙부가 살았던 건 맞아요. 그런데 숙부의 생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시 동료들한테 토모코가 생일이 아닌데 생일잔치에 초대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외출을 한 거였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누군가가 토모코한테 오늘 숙부 생일이야 이쪽으로 와 라고 토모코한테 거짓말을 해서 토모코 자신도 속아서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지만 경찰들은요, 토모코의 성기 안에서 발견된 정액 등으로 미루어 보면 아무래도 토모코는 숙부의 생일잔치를 핑계로 남자를 만나러 나갔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경찰들은 추정을 했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나간 게 아니었을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당시 38살의 벨기에, 일본인 남자가 아니에요. 벨기에의 가톨릭 사제 루이즈 벨메르쉬라는 남자였어요. 신부였습니다. 신부.
일본 신부도 아니고 벨기에 신부.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가톨릭 신부. 이 벨메르시라는 남성은요, 1948년 신학생 신분으로 일본에 도착을 해서 신부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벨메르시라는 남자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평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신부라는 직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벨메르시 남자가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뭐 유치원 보모라든지 간호사들이라든지 뭔가 여자들이랑 연문설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 뭐 벨메르시가 저 간호사랑 뭐 둘이 뭐 성관계를 가지고 다닌다더라, 아니면 뭐 유치원 보모랑 연애를 하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추문들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인 건지 이 피해자인 토모코, 이 토모코도 알고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되기 전에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한 유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네. 거기다가 그때 이 두 사람 안면을 튼 거예요. 서로 알게 돼가지고 둘이 아는 사이야. 그러다 보니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조금 썩은 내가 풀풀 났던 겁니다. 이에 경찰은요, 신부인 벨메르시를 타깃으로 두고 수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벨메르시 주변에 이제 탐문을 진행하던 중에 벨메르시와 토모코를 닮은 남녀를 하라주쿠에서 목격했었다라는 목격담까지 듣게 돼요. 사건 전날 그때 닮은 사람을 본 것 같아요, 하라주쿠에서. 곧 하라주쿠의 키쿠후지라는 호텔에 두 사람이 들어갔었다라는 사실까지 경찰들은 밝혀내게 돼요. 아, 두 사람이 성관계를 가진 사이일 수도 있겠구나. 둘이 연인 사이일 수도 있겠구나. 둘이 사건 전날 이 호텔에 들어간 게 맞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토모코의 시신이 발견된 3월 10일 오전 5시경에 센푸쿠지 강 인근에 살고 있었던 한 주부가, 제가 그날 밖에서 차 소리가 나가지고 내다보니까 하얀색 소형 승용차가 센푸쿠지 강 옆 뚝길을 막 내달리고 있더라고요. 라는 중요한 증언을 듣게 됩니다. 제보죠. 제보를 듣게 된 거예요. 경찰은 이에 바로 결정적인 제보를 해준 그 주부한테 그때 혹시 당신이 본 차량이 이 차량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몇 개의 차량 카탈로그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부가 하얀색 르노 차량을 딱 찍는 거예요. 이 차였어요, 이 차. 이러면서.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주부가 지목했었던 하얀색 르노 차량, 아니 벨메르시가 타고 다니는 차량이랑 같은 차량이네. 옆에는 재현이라서 차 색깔이 다릅니다. 차종은 같아요. 또한 동네의 다른 주부들도요, 다 일관되게 시신이 발견된 그날 하얀색 르노 차량을 봤었다라고 추가 진술을 해줬습니다. 아니, 모든 상황이 지금 벨메르시를 지목하고 있잖아요. 이에 당연히 경찰은요, 벨메르시 너 일로 와라, 조사하자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토모코의 성기에서 발견된 정액의 혈액형이 O형 남자의 것이라는 거는 이미 정확히 확인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벨메르시의 것인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벨메르시의 타액을 채취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메르시가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요. 내가 왜요? 소변 받아오라고요? 싫은데요? 침 뭐 뱉으라고요? 싫어요. 머리카락 뽑아달라고요? 싫습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이 자연스럽게 커피나 주스 같은 걸 주면서 이제 찻잔에서 벨메르시의 타액을 채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벨메르시는요, 이미 사전에 누군가의 코치를 받았던 건지 경찰이 권하는 커피와 주스 입에 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 몇 시간을 조사하는데 화장실 한 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타액, 채취, 수집에 대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경계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요, 강제로 뭔가 채취하는 법 같은 게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제로 뭐 벨메르 씨의 머리를 막 쥐어 뜯어가지고 머리카락을 가져간다던가 침을 강제로 뱉게 한다던가 뭔가 이런 게 이제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경찰이 뭔가 제재를 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벨메르 씨의 타액을 수집하지 못한 채 신문은 마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이상한 거죠. 자기가 당당하면 누가 봐도 경찰이 나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억울해. 그러면 그 누구보다 먼저 막 머리카락 뽑아주고 자기의 타액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든 제공을 해줬겠지. 그래야지 내 억울함이 풀릴 테니까. 그런데 이때 벨메르 씨는 오히려 더 안 하려고 경계하면서 피하려고만 하니까 더 썩은 똥내가 펄펄 풍기는 겁니다. 이 벨메르 씨에 대한 신문은요 5월 11일에서 13일 그리고 20일에서 21일 총 5회에 걸쳐서 30여 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엄청 긴 시간 그렇게 신문을 받으면서도 화장실 한 번 안 간 거예요. 정황 증거들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 사건의 범인 벨메르 씨였어요. 행동이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 벨메르 씨 본인은요 억울하다고 토모코와 성관계 그런 거 없었다고 완강하게 부인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토모코 사망 추정 시간에 대한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나를 범인으로 몰지 마세요. 이에 경찰이 물었습니다. 아 그래? 당신 알리바이가 있어? 너 그러면 토모코 사망 추정 시간인 3월 9일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 너 그 시간에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점점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기억이 안 나요 스킬을 시전하는 겁니다. 아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벨메르 씨 자기 알리바이 제대로 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벨메르 씨 주변에 탐문을 진행하던 중에 벨메르 씨와 토모코를 닮은 남녀가 하라주쿠의 키쿠후지 호텔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었다고. 그리고 경찰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두 사람이 들어간 게 맞다라는 게 밝혀졌었다고. 이 부분도요. 처음에 벨메르 씨는요. 완강하게 이제 부인을 했었어요. 하라주쿠에 있는 호텔 그때 토모코랑 들어간 적 없다. 난 토모코랑 거의 간 적도 없고 그 남자는 나 아니다. 나 모른다. 이렇게 딱 발을 뺐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 이래도 네가 거기 간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딱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아 사실은 그게요 이러면서 그냥 쉬러 같이 호텔에 들어갔던 거예요 라면서 진술을 번복했던 거예요. 키쿠우지라는 호텔에 둘이 들어간 게 맞아. 근데 처음에는 모르쇠로 아니다 나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미니까 그때서야 꼬리를 내렸던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뭘 숨기고 싶어서.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 번의 신문 과정에서 경찰은요 정말 힘들게 벨메르 씨의 혈액형을 알아냈고요. 뒤이어서 피해자 토모코의 몸에서 채취했던 정액의 혈액형과도 일치함을 알아냈습니다. 일치한 거예요. 누가 봐도 범인은 빼박이다. 이때까지 거짓말을 해댄 거 하며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정액도 같고 이 사건의 범인 잡았다. 하지만 이 경찰이요 벨메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던 그 순간에 6월 11일경 오후 7시 30분쯤 벨메르 씨는요 갑자기 로마 본부로 직장이 옮겨지게 됐다면서 로마로 비행기 타고 가버렸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와 경찰들이 이 새끼 잡았다 하는 순간 귀신같이 로마로 도망간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로마에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로마에 옮겨진 벨메르 씨의 직장에 얘기를 한다던가 해가지고 수사를 더 진행을 시켜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경찰 측은요 뭐야 벨메르 씨 뭐 로마에 있는 살레시오 뭐 수도원으로 갔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통보 우리는 못 받았는데 아 이거 참 유감이네요 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
그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더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수사는 스탑이 됐어요. 그냥 그대로 우야무야 끝나버린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유감이네요. 간단 소리 못 들었는데. 끝. 여러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이 벨메르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라주쿠에서의 목격담, 그리고 호텔 투숙, 토모코의 성기 안에서 발견된 O형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벨메르 씨의 혈액형, 센포쿠지 강 인근에 사는 주부들의 목격담, 사망 추정 시간의 알리바이를 벨메르 씨가 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진술을 번복했던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빼박이죠. 지가 범인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토모코의 팬티에서, 이제 몸 안이 아닌 팬티에서 O형 이외에 A형과 AB형의 남자 정액도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본 경찰의 당시 조사에 의하면요, 토모코는 평소에 여러 남자들이랑 관계는 있었는데 죽기 전에는 딱 한 명, 벨메르 씨 외에 다른 남자는 만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에요, 이 DNA 검사 기술이 있었다면은 이 정액의 DNA와 그리고 벨메르 씨의 이제 타액 등에서 채취한 DNA, 이걸 대조를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정확하게 증거를 잡아낼 수 있었을 테지만, 이 사건이 1950년대 말에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혈액형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요, 벨메르 씨가 범인이 맞다면 이 신부는 왜 토모코를 죽였던 걸까요? 연인 관계로 추정이 되는데 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죽였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건 치정이에요. 몰래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벨메르 씨와 그리고 토모코 사이가 틀어졌고, 이에 토모코가 우리 헤어져 라면서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에 분노한 벨메르 씨가 교살했을 가능성, 혹은 이 벨메르 씨의 이제 직업이 신부였잖아요. 가톨릭 성직자라는 신부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정결의 서약을 어겼던 이 벨메르 씨의 약점을 토모코가 이용해가지고 협박을 하려고 한 거지. 너 이거 내가 니네 그 수도에 알리면은 너 완전 끝장나, 이런 식으로 협박을 가하니까 벨메르 씨가 열받아서 교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요, 벨메르 씨가 속해 있었던 살레시오 수도회가 토모코의 살인에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토모코는요, 원래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유치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토모코가 갑자기 BOAC라는 항공사의 스튜어디스가 된 것부터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 BOAC 스튜어디스는 이 나이에 대한 커트가 20세에서 25세로 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토모코의 나이는요, 적정 나이보다 2살이 더 많은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모코는 규정으로만 따지면 BOAC라는 항공사의 스튜어디스 될 수가 없었어요. 나이에서 그냥 잘리는 거였거든. 그런데 됐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토모코가 나이 빼고 그 외 모든 스튜어디스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우수했기 때문에 특수 장학생처럼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토모코 스튜어디스 시험 성적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 스튜어디스가 되기에는 뭔가 뛰어난 게 없어. 장학생이 될 만한 게 없어. 나이도 걸리고 모든 게 다 걸림돌일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모코는 스튜어디스에 뽑혀가지고 의혹을 사게 된 거죠. 런던 본사에서 스튜어디스 교육을 받을 당시에 같이 교육을 받았었던 동료 스튜어디스들은요, 이 토모코가 단독 행동도 굉장히 많았고 이른 아침이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어디론가 나가곤 했어요.
편지 같은 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무엇인가 되게 초조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은 기색이었어요. 라고 동료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어렵게 스튜어디스가 된 토모코가 두려워했던 건 과연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 살레시오 수도에는요, 좀 문제가 많았었대요. 여러 가지 위법도 많이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BOAC 항공사에 홍콩 경유하는 이제 극동 항로는 살레시오 수도의 최대 자금 밀수로였다고 합니다. 밀수로. 그래서 이 BOAC 항공사는요, 이 승무원들의 밀수와 그리고 불법 자금 수송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대요. 이 밀수 때문에. 1960년대에는요, 이런 밀수에 연루된 승무원 127명을 대량 해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을 정도로 이 밀수에 대해서 되게 이 항공사에서는 좀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살레시오 수도의 최대 자금 밀수로가 이 BOAC 항공사의 이제 홍콩 경유 극동 항로였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살레시오 수도의 재정 담당이었던 이 벨메르시, 이 벨메르시의 이제 애인인 토모코를 이 BOAC의 스튜어디스로 들어가게 해서 유럽에서 일본으로 비밀리에 달러를 밀수하는 운반책을 맡기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끼워 넣었던 게 아니었을까, 토모코를. 토모코가 런던에서 보인 이상 행동도 이런 밀수 운반책으로서의 교육을 받았다거나 뭔가 지령을 받았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토모코가 뭔가 반항하거나 뭔가 밀수한 달러를 뒤로 빼돌렸다거나 그런 짓을 저질러서 이 남자친구였던 벨메르시 본인이나 혹은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토모코를 죽인 게 아닐까. 그 후에 경찰들이 벨메르시를 막 압박을 해오니까 수도회 자체에서 로마로 벨메르시를 빼돌리고요. 그리고 일본 경찰들한테 돈이나 뇌물이나 압박 등을 해가지고 수사를 빠르게 종결시켜버린 건 아니었을까 라는 추정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말들은요,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증거 없는 그냥 말뿐이에요. 진짜 반전으로요, 벨메르시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살레시오 수도에도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요, 경찰 조사에서나 뭐 여러 가지에서 보여진 행동들이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뭐 그렇게 예민 반응을 보였던 건지, 왜 갑자기 로마로 가버린 건지, 뭐 여러 가지로 이상하죠. 여튼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제일 강력한 용의자가 로마로 도망을 가버리면서 수사는 우야무야 그냥 종결.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서 1974년 3월 10일 15년의 공소시효까지 종료가 돼버렸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게 돼버렸어요. 진실이 영영 묻혀져 버린 거죠. 이 벨메르시 신부는요, 사건 이후로도 활발히 활동을 해오다가 2017년 3월경, 이제 3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 3년 전 2017년 3월에 캐나다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 걸까요? 사건의 그날 토모코 여성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요, 스튜어디스가 살해되고 주요 용의자가 가톨릭 성직자라는 점 때문에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런 세간의 주목 덕에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해 10월에 해당 사건을 다뤘던 영화가 바로 나왔어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이따위 영화를 만드냐, 이런 영화 때문에 우리 가톨릭 전체적인 이미지가 손상됐다 막 이러면서 항의를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요, 검은 볶음이라는 드라마로도 모티브가 돼서 일본에 방영이 됐었다고 하고요. 2014년 아사히 TV가 창사 55주년을 기념해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TV 영화를 만들어 방영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
일본 내에서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는 유명한 미제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에 잊혀져선 안 될 하나의 미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